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친구를 만날 때 속여야 하는 4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인다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간단한 질문 하나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까?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 혹시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아니면 자랑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털어놓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미묘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또는 미묘한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노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친구 관계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구를 만날 때 꼭 숨겨야 하는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성공을 속여라. 여러분, 혹시 이런 모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새 화제가 자녀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승진을 했어. 이제 임원이 됐다니까. 우리 딸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됐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의사인데 정말 효자야.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하면 공기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웃으며 듣고 있지만 누군가의 얼굴에는 작은 그늘이 드리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비교라는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 해도 자녀의 성공담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작은 부러움, 때로는 질투, 그리고 자책감까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나는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걸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자녀의 성공담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만남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을 샀는데 강남에 30평짜리야. 그래? 우리 딸은 외제차를 사줬어. 효도하겠다면서. 이런 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정은 자녀 자랑 대회로 변질되고 진정한 교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친구 앞에서는 적당히 겸손하게 말하라. 자녀가 대기업 임원이 됐다면 그냥 직장 다녀라고 하세요. 자녀가 의사가 됐다면 병원에서 일해라고 하세요. 자녀가 외국에서 성공했다면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어라고 하세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하지 않는 진실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자녀의 스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지애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함을 굳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친구가 힘든 일이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오래가는 우정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여유를 속여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 이번 달 빠듯해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서로를 격려했죠.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돈 이야기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축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수입도 제한적이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병원비 걱정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경제적 여유를 듣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죠.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박 씨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를 일찍 해둬서 다행이야. 아파트 임대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300만 원은 나오거든.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자영업 실패로 빚을 안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였죠. 그 이후로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몇 달 후에는 박 씨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요. 돈 이야기는 칼날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연금이 꽤 나와서 여유로워. 요즘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자식들이 용돈 많이 보내줘서 쓸 데가 없어. 이런 말들은 자랑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가난한 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핵심은 과도한 노출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이자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친구들 앞에서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해. 연금으로 적당히 지내. 자식한테 폐는 안 끼치고 살아. 이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나도 요즘 물가 때문에 힘들어라고 공감해주세요. 다들 비슷비슷해. 걱정 마라고 격려해주세요.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으로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이성만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경제적 격차 앞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경제적 여유는 조용히 간직하세요. 그것이 오래된 우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속여라. 요즘 몸이 어때? 친구를 만나면 가장 자주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진심이 담긴 물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너무 솔직해도 너무 과장해도 문제가 됩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이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70이 넘었는데도 약 한 알 안 먹어. 매일 아침 10km씩 달리기를 해. 20대 못지않아. 병원? 나는 갈 일이 없어. 건강검진 결과도 완벽해. 이런 말을 듣는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그 친구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거나 고혈압약을 매일 먹고 있거나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면요? 친구는 여러분의 건강을 축하해주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하는 자책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체질도 있고 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면 듣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게으르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의 병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요즘 당뇨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 공복 혈당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 진통제를 먹어도. 심장이 안 좋아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 지난주에는 응급실에. 처음에는 친구가 걱정하며 진심으로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병 이야기만 계속된다면요? 친구도 지칩니다. 병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감정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도 어딘가 아픈 노년의 친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병 이야기가 계속되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병원 대기실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리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5세 김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병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며 들어줬지만 몇 달이 지나자 김 씨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병원 이야기겠지. 만나면 기분이 우울해져. 결국 김 씨는 외로움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 이야기의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적당히 솔직하되 긍정적으로. 건강이 좋다면 그냥 먹고 살 만큼은 건강해. 나이값 하는 거지 뭐. 여기저기 쑤시긴 해도 다들 그렇잖아. 건강이 안 좋다면 요즘 약 좀 먹고 있긴 한데 관리하면서 지내. 나이 들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어야지. 핵심은 과도한 자랑도 과도한 호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건강자랑 대회도 병원 이야기 경쟁도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안 좋으면 요즘 힘든가? 하고 물어봐주고 표정이 밝으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라고 말해줍니다. 건강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도 모든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우정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속여라. 가족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자녀와의 불화, 며느리나 사위와의 마찰, 형제자매 간의 재산 다툼, 때로는 배우자와의 오랜 앙금까지. 이런 문제들은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가장 편한 친구에게 말이죠. 우리 큰아들이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요양원에나 보내려는 것 같아. 남편이 평생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돌봐주기도 싫어. 동생이 부모님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는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해줍니다. 정말 속상하겠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네가 너무 많이 참았어.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친구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친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둘째,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동정했던 친구도 반복되는 불평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것은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김 씨네 아들이 부모한테 정말 못된대. 박 씨는 며느리 때문에 속병이 났대. 이 씨는 남편하고 평생 안 맞고 살았대. 이런 소문이 돌면 가족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자녀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면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우리 욕을 하고 다니시네 하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정 씨는 아들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였죠. 정 씨는 이 서러움을 친구들에게 자주 토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해. 손자도 못 보게 하고. 친구들은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우리 험담을 하시니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정 씨는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갈등은 최대한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첫째, 전문가를 찾으세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는 비밀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에게 말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감정만 표현하세요. 요즘 가족 문제로 마음이 좀 무거워 정도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가족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섞어서 하세요. 며느리가 미운 구석도 있지만 애들은 잘 키워 같은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친구는 선택한 관계입니다. 두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족 문제를 친구 관계에 끌어들이면 결국 두 관계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가능한 한 가족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세요. 설령 속이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고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속여라. 가족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자녀와의 불화, 며느리나 사위와의 마찰, 형제자매 간의 재산 다툼, 때로는 배우자와의 오랜 앙금까지. 이런 문제들은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가장 편한 친구에게 말이죠. 우리 큰아들이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요양원에나 보내려는 것 같아. 남편이 평생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돌봐주기도 싫어. 동생이 부모님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는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해줍니다. 정말 속상하겠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네가 너무 많이 참았어.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친구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친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둘째,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동정했던 친구도 반복되는 불평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것은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김 씨네 아들이 부모한테 정말 못된대. 박 씨는 며느리 때문에 속병이 났대. 이 씨는 남편하고 평생 안 맞고 살았대. 이런 소문이 돌면 가족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자녀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면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우리 욕을 하고 다니시네 하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정 씨는 아들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였죠. 정 씨는 이 서러움을 친구들에게 자주 토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해. 손자도 못 보게 하고. 친구들은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우리 험담을 하시니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정 씨는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갈등은 최대한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첫째, 전문가를 찾으세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는 비밀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에게 말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감정만 표현하세요. 요즘 가족 문제로 마음이 좀 무거워 정도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가족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섞어서 하세요. 며느리가 미운 구석도 있지만 애들은 잘 키워 같은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친구는 선택한 관계입니다. 두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족 문제를 친구 관계에 끌어들이면 결국 두 관계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가능한 한 가족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세요. 설령 속이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고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지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